요번 주도 막 정신이 없었어요. 예, 아주 승리 사건부터 해서 막 고구마 줄기처럼 막 그렇죠. 기막이 나오고 뭐 난리 났습니다 이제. 또 선거구제 개편 때문에 또 말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선거제 개혁. 개혁인가요? 개혁이란 정확히 얘기하면 선거제 개혁이죠. 오케이. 뭐 정치편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여야 사당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빠졌고요. 기존에 300석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300석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지역이 253석, 그다음에 비례가 47석이었는데 새로 바뀌는 개정안에는 지역이 225석 그리고 비례가 75석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개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찬성을 할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내년 4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1년하고 1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패스트트랙 붙이면은 이거 안 통과 가능해요. 시일은 걸릴지언정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법사위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 좀 많이 뺏기고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통과 가능해요. 이게 뭐 이 선거제 이제 법안 이 안건을 설정했을 때 상정을 했을 때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과반 동의이기 때문에 여야 사당 의원이 뭐 170 몇 명, 18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통과는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할 거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자유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구 의석이 28개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 이게 호남이 비교적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제일 적어 여기가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막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다가 정리가 됐어요. 대신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민주평화당에서는 대의를 위해서 선거제 개혁 없이 국민 삶의 질 개혁 없다 해서 우리는 밀어주자 해서 만장일치로. 그래서 사실상 거의 정리가 됐어요. 정당들이 좀 이런 모습을 보여야 그죠. 돼. 맨날 자기 유리한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이거 완전히 땅 따먹기 싸움. 중요한 사실은 이제 민평당이죠. 민평당이 계속 생존할 것인가 앞으로의 총선에서 다음 총선에서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과 합칠 것인가 이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예전에 문제가 그 과다 대표되느냐 과소 대표되느냐의 문제였어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15대 때였나요? 국회의원 그 선거구의 표의 가치가 그러니까 등가성 얘기하는 거예요? 표의 등가성이 1대 6까지 벌어졌었어요. 그걸 1대 3까지 줄였고 2대 1까지 줄여놓은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니까 선거구를 다시 획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거구 획정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항상 하던 얘기가 나와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게리맨더링이 될 수 있다. 너희들끼리 유리한 데를 막 자르고 붙이고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엉뚱한 지역 두 개를 다 합쳐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러면 이거 예를 들면 뭐 여주 예를 들면 뭐 딱 인구는 모르니까 여주 순천 뭐 이런 데를 그냥 딱 하나로 묶어버린다. 그 가능한가? 그러면은 지역이 그렇게 떨어져. 뭐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여주 인구가 10만이에요. 근데 순천 인구가 3만이야. 그럼 3만 출신, 그러니까 순천 출신의 후보는 불리한 거죠. 이게 자기 동양 사람 찍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게리맨더링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가 잘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좀 해안을 발휘해야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적극적인 양보가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래도 민평당 어제 오늘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 보면은 다른 당도 양보하지 않을까. 양보하지 않을까. 특히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빼고 거기는 거기는 저 삐처리 완전히 씨발들이니까. 아니 일 하나 만들었다, 그죠? 삐처리. 내가 뿌립니다. 아바타입니다. 그냥 빌려온 거예요. 박정희 향수를 이용해서 새누리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집권하기 위해서 데려온 겁니다.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바로 경제 권력이죠. 경제 권력의 핵은 재벌이고 재벌의 핵은 재벌 가문입니다.
정치인 중에 이재용 구속하라고 얘기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없습니다. 왜? 무서운 존재예요. 정말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친일, 독재, 학살, 부패 세력의 본류, 이 재벌 체제를 혁파하고 해체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없고 지금의 이 상태가 그대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거 제거하면 뭐 할 건데? 뿌리에서 또 나올 건데요. 문제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강자의 횡포로 경제를 망치고 있는 요 실체, 재벌 체제를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껍데기 몇 개 깐들 뿌리가 나고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을 무조건 악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게 거기서 얘기하는 말 중에도 옳은 말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왜냐하면 그 아까 과다대표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1인 1표제에서 2인 2표제로 우리가 선거법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바꿨던 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번 선거제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돌아가 버리면 과거의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뒤집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위헌 요소를 제기를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복잡해요, 정말로.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막 엄청 경우의 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잡해요. 이거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안들을 마련해야 될 때 지금 본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들끼리도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죠. 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당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그죠? 같은 당 뭐 지역별로도 정리가 안 지역별로도 안 되고, 되고. 뭐 이런 아니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누구는 선거구가 없어진다. 그러면 자기는 언제 출마를 하느냐. 뭐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목표가 자기들 재선인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면 찬동할 수가 없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뭐 지난 시간에도 일 안 한다는 얘기는 했는데 딱딱딱 처리되는 일들은 안 하고 자기네들이 벌려놓고 자기네들도 잘 모르는 일에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민생 문제들부터 해서 이렇게 합의만 하면은 국민들한테 좋은 정책들은 지금 밀어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도 지금 근데 정치가 뭐든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니라 낙관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항상 이래왔잖아요, 우리 항상 뭐 매년 연말 되면은 내년도 뭐 예산안 한다고 했을 때 법정 시간 내에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우리나라만 그런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후진성이어서 그런 건가? 미국도 이번에 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가 왜 있는 건가요? 정치 그럴까요? 우리 정치학도이신 정치는 정치는 정의를 내리면 남자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 정치가 한다? 생산해낸 아, 진짜? 만들어놓은 마초적인 이야기고 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 제가 한 2주 있다가 자세히 근거 기반해서 근데 설명을 이런 거 드릴게요. 정치학 교과서 보면 국가론 나오잖아요. 국가론 나올 때 보면 국가의 시작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론 중에 한 가지가 조폭론이에요. 조폭? 조직폭력.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조직폭력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폭의 업그레이드가 정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닿아 있습니다. 어차피 뭐 하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먹 쓰는 걸 이제 말로 하고 머리 말로 하고 쓰고 머리 쓰고 오히려 뭐 더 무섭죠. 어떤 로망이 있었던 그런 조폭 세계보다 훨씬 무서운 세계죠. 그리고 그 둘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일면 맞닿아 있고요. 맞닿아 있기도 하고. 심상정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욕 지금 많이 먹고 있죠. 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아까 그 선거구 이걸 세부적인 선거제 개혁 얘기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저도 읽어봤는데 바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심상정 의원이 워딩상으로는 자기는 그거 알 필요 없다고 국민들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부가 설명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우리 나경원 요즘에 뭐 나배라고 부르는데 나배. 그분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이제 문제가 커졌죠. 이 상황을 가지고 그 진보 언론하고 보수 언론하고 정반대의 시각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보수 언론 쪽에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심상정 의원이 국민을 무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심상정 의원은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을 왜곡을 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여기에서는 난 보수 언론 말이 더 이해가 가는데. 이거 아니 국민들은 산식할 필요 없다. 이거 알 필요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진짜 워딩 하나를 잘못 쓰므로 해서 이렇게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의당 쪽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득권화되고 있고 조금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됐어요. 최근에. 지금 창원에서 성산 거기서 단일화하는 것도 사실 지금 정의당이 이렇게 뭐 물론 지지율은 이 민주진영에서 1위지만은 여영구 후보 지금 약간 그 단일화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나가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단일화 안 될 것 같아요. 손석형 후보가 있고 이제 그 권민호 후보도 있는데 그런 데서도 저는 뭐 많은 분들은 정의당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공정할 룰로 정의당이 무조건적인 양보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정의당이 그런 면이 보여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정의당 느낌이었을 때는 사실 이 얘기 들으면 그냥 선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 정치인들이니까 잘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요새 정의당 보면은 뭐랄까 국민 좀 가르치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많아요. 표현하면 교조적인 면이 그렇죠. 좀 강해져서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조차도 알 필요 없다. 뭐 국민은 뭐 괴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보수 쪽에서 정의당이나 과거의 통진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후보단일화 했을 때 부정선거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통진당이 깨지게 된 이유들도 있었고 그런 걸 봤을 때 참 말 하나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즘 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심상정 의원이 오랜만에 나왔다가 그냥 문매를 맞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은 건수 잡은 거죠, 막 건수. 그러니까 신나게 공격하고 아니 이게 말꼬리 잡고 아니 국회의원 양반들이 이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그렇죠? 그렇죠. 뭐 하나 잘못 꼬투리 하나 잡히면 그냥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선거제 개혁을 하긴 했으나 출발을 했으나 돌아오지 않는 부메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옵니다. 돌아온다. 무조건 돌아오죠. 지금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적이어갖고 거스를 수가 없는 걸 거스르게 했던 힘센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기둥으로 일익 발전하는 자유당에서는 제9차 전당대의원 대회를 2월 29일 서울 시내 대한극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방세과 명리 싸움을 제거하고 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당 총재 다음 날에는 공산당을 막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면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게 또 법조계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김학의.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차관. 차관. 네, 차관이셨죠. 이분이 문제가 됐던 거는 2013년에 우리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뭐라 그럴까요? 별장이라고 해야 되나?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나 가졌으면서 거기서 여성분들을 한 30여 명을 불러서 마약 파티부터 시작해서 뭐 집단 강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다가 걸렸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근데 와이프한테 걸렸고 상간녀였던 분이 자기는 강간당한 거다. 자기가 윤중천이하고 바람을 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윤중천이한테 차도 뺏기고 돈도 뺏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으로 고소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사건을 수사하다가 거기서 그 벤친 승용차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상이 있는 CD 7개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이거 영화입니까? 실제 얘기가 그 영상이 엊그제 국회에서 민감용 청장이 말한 그 영상입니다. 그 영상이 나왔고 이제 이 사건을 갖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 경찰은 그 당시에 자기들은 수사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들어본즉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경찰 얘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누가 막았느냐?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검찰 쪽에서 막은 사건입니다. 검찰이 막은 사건이고 반대로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이 숨겼죠. 그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 관련해서 좀 우스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물론 장자연 사건은 양쪽이 다 똑같이 걸려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러면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강간 사건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집단 강간 사건 뭐 이런 용어부터 식으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요. 김학이 성접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접대라고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그 여성분들은 자의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피해 여성만 30명이 넘는다면서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건이 되죠. 성상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용어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김학이 성폭행 사건 나지는 김학이와 강간 사건. 그 윤 씨의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든지 성폭력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야 맞습니다. 이 사건에 그 황교안 당대표 이름도 나와요. 황교안 당대표 이름이 나오는 거는 우리 황교안 그 당대표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밑에 정무부 차관으로 김학의 씨가 있었고 두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동창은 맞냐? 동창이면서 선후배 관계입니다. 선후배 관계이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장관이 1년 고등학교 후배면서 사법시험 1년 선배입니다. 또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한 사이고 자기가 장관이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었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씨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검사들이 그 말이 안 되는 수사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이제 법조인들이었고 자기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다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 법이야 진짜 법적으로 다 정리를 해놔서 큰일이네. 사실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이쪽 분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처벌을 할 수 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무혐의 판결이 중간에 막 나오고 두번 했었잖아요. 나왔었죠. 그러면은 요번에 뭐 수사기한 연장하고 무혐의 판결이 아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 지금 뭐 수사기간 연장하고 이런다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수사기간 연장이 아니었고 지금 검찰 그 과거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조사 기간을 갖다가 조사기간. 거긴 수사권이 없잖아요.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갑자기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야당 쪽에서는 공격하기 좋은 의미가 돼요.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그쵸. 반드시 수사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사실 내용이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검찰이 그 피해자 말 안 들어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아니고 불기소 처분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모든 증거 사실을 갖다가 부정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고하고 TV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그분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동영상 속에 그 여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데 뭐야? 신고를 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진술이 기관되지 않았고 오락가락했고 또 한 분은 어디 매수당한 매수당했을 수도 있죠. 혹은 꼬투각시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기존과 똑같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버닝썬은 뭐 경찰 가지고 난리고 김학의는 검찰이 난리고 아니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 수사기관들이 이래서야 이거 뭐 어디 믿을 그러니까 데가 뭐 없. 이제 얘기하면 과거 정권은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보면 검찰도 그렇게 말하기 편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이 버닝썬도 지금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들어가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우리 경찰 총장님이 계셨대요. 총장님은 없잖아요. 없죠? 대학 검찰은- 총장님은 있어도 검찰의 총장이 있고 경찰인 청장이 있죠. 청장. 이분은 총경급이에요. 총경급. 경찰서장급. 서장급. 예, 총경인데 우리 승리군이나 그 뭐지? 정준영 말고 최머식이 최종은 잘 몰라. 그 회사 거기 최종훈 최종은 말고 아니 또 누가 있어요? 그 있잖아요. 그 대표 이 머식이 이문호 이문호도 있고 이쪽에 이렇게 뭐, 다 틀린다. 뭐 여러분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그 유리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유리홀딩스. 유리홀딩스 대표 그 사람이 경찰 총장님이라고 일을 해갖고 잘 모르는 거지 이제.
경찰에 관련된 용어도 잘 모르고 그냥 가로 열고 높은 사람 뭐 음. 이 지칭한 건데 그래갖고 갑자기 과거에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들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근데 얘기가 강제 있으니까 수사 지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아니, 근데-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근데 또 이 정부의 지금 관료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표창원 의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표창원 의원이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뀐 건 대통령밖에 없다. 아, 그 권력 기반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 언론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다. 그러니 과거를 얘기하나 현재를 얘기하나 똑같은 거죠 사실. 삼류협에 의해 소설을 토론회에 끌어들여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대한민국 최악의 삼류형아치 정치인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한다.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씩 대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5월 17일 광주 예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안 아니,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까? 자, 30초 동안 아니, 안 대답한다니까요. 갔습니까? 아니 그러면 뭐 가느냐 안 가느냐 아니, 묻지 30초를 않습니까? 주세요. 그 다음에 아니 대답을 하겠다니까. 아니 30초 주세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그렇게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후보자분들께서 질문하면 토론을 30초를 하시는 겁니다. 주세요. 예, 토론을 나 모르겠어. 나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 못해. 요 2016년 것도 있는데요. 정책 토론회 같은 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호프집에서도 뭐 하셔요? 경기도 제가 이렇게 기사 보는 중에 요 얘기 항상 해보고 싶었어요.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확대. 지금 뭐 한다는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예. 안성 그 무슨 병원에서 하고 있다 이제 6곳으로 늘린다고. 네, 확대 운영된다. 근데 이제 의사회들이 또 반발하고 나섰어요. 의사. 의사회, 의사. 경기도 의사회. 네, 전체 뭐 의사회인 것 같은데 이거 약간 폄하하는 내용. 과잉 홍보다. 과잉보다. 네,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과잉 홍보다. 전시행정이다. 전시행정이다. 의사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 입장이 따로 있으니까. 솔직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꽤 프라이드도 센 양반들인데 우리 지켜보고 그걸 있는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하지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서비스인데 제대로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이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싫은 거고 이거 한다고 해서 사실 잘못한 걸 잡아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의료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 의료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잡아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 집도하거나 그럴 때 카메라가 있으면 부담이 된다. 손이 떨리나 보죠. 손이 떨리나 보죠. 그럴 수도 뭐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도 하더라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시험 보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근데 떨어야 정상 아닌가요? 쳐다보고 카메라가 있으면 없으면 네, 선생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잘 안 풀리잖아요. 그게 프로지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숙련이 덜 됐다. 숙련의 과정이 숙련. 끝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마인드적인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소양 문제도 있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의사들에 대한 소양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의사들 뭐 소양 찾고 뭐 이런 교육 아니잖아요, 사실. 의료 그 체계 자체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좀 특이한 구조니까. 예전에 이 소양 문제 때문에 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고대에서 한 7, 8년 전인가 사고를 알아요. 했었죠. 뭐 대자보까지 막 대자보 먹고 그뭐 성추행하고 뭐 이렇게 여학생 MT 갔는데 같이 가서 뭐 강간했나? 강간이 아니라 성추행이죠. 추행까지예요. 근데 그 친구가 퇴학 처분 당하고서 성대의대 또 갔잖아요. 성대 의학전문대학. 네. 네. 거기 들어가서 이번에 뭐 의사가 된다, 뭐 의사국가고시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국가고시 보면 거의 합격률이 95% 이상이니까 의사가 됐네. 의사가 거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되게 흉흉하던데. 흉흉하죠. 저런 놈이 수술하면은 마취 환자한테 뭔 짓을 할 줄 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범을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범 많이 하고 뭐 원래 그런 놈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것도 조금 문제긴 해요. 한 번에 그랬던 실수로 인해 한번 실수한 거고 낙인을 찍냐 마냐.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고 정말로 뭐 자기 잘못을 제대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 안 하고 그러겠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사람이 진정한 반성을 했다 하면은 뭐 상관없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작년 10월달 여론조사에서는 이 CCTV 찬성이 53%,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반을 조금 넘죠. 근데 올해 2월 여론조사에서는 63%, 그러니까 10%가 올랐어요. 한 4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이제 아마 4월, 5월에 조사를 하면은 아마 70%도 이제 넘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검찰도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 이제 의사도 못 믿겠다 이런 현상이 뭐 생기니까. 사법부도 못 믿고 뭐 이제 네. 뭐 정치인은 옛날부터 못 아니, 믿었고. 무슨 사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요.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일단 부가 있잖아. 정한 그 내용을 보면 의사 면허증이 날아가는 경우가 몇 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법이 폐지가 됐지만 예전에는 간통 관련해서 처벌했잖아요. 형사범이라서 처벌을 받으면 자격증이 일반적인 경우에 날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의사는 안 날아가요. 왜? 의사는 의료 관련한 사고라든지 금치사 한정치상자가 아니면 자격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만 딱 규정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요새 의사 많아져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에서 경쟁하잖아요. 자격증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변호사도 많아지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부족해서 이게 좀 다른데 의사는 많아지는 상황이 조금 됐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학 전문 대학원들이 대학교에서 다 없어지고 있어요. 다시 옛날 체제로 의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체계가 특이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든지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 대학을 나와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의대 의학 전문 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받아 들어가서 또 4년을 공부해서 보통 이제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최소 8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과 2년, 본과 4년에서 6년 걸리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기촌이라든지 벽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서 뽑아요? 의대 졸업하자마자 바로 어디에서 이제 근무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보건소 이런 데 이제 벽지, 섬마을 이런 데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쪽에 보내야 되는 의사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학 전문 대학원을 만들고 나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장 필수 인력을 갖다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고 또 교육 자체도 지금 과거 의대보다 타이트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추세예요. 물론 뭐 의사도 여러 종류의 학문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불문학 전공했던 사람이 의사가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인들이 이 엘리트주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인들이 책임의식도 좀 느껴야 되는 것 같고 또 사회적 제도들도 좀 이런 상황들에 맞게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르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더 빨리 이것만 하다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CCTV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저도 찬성.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도사나 의료원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마저 이 몇 군데 시행하는 것마저 반대하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이제 과잉. 이 지사님 쪽에서는 이걸 통해서 길을 하나를 제시한 거고 이 제시한 게 나중에 널리 퍼져서 모두가 믿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은 거지만 소규모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근데 이걸 전면적으로 막겠다. 지금 보면 제주도가 되게 웃음꼴이 됐잖아요. 저기 그 인자병원들 만든다고 해가지고 원희룡이 영리병원 만들다 보니까 본인은 따로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 나라 만들어서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제주 특별자치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탐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러도 저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돼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잘못하면 제주도가 그 돈을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얼마만큼 그럴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저는 정부가 그런 단체와의 기존의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협의가 아니라 정말 딱
국민을 위해서 정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협의가 충분히 안 일어나니까 어린이집 회계 뭐 시스템이라든가 요새 유치원 거기 같은 거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뭐 예전에 경기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회계 시스템을 그 어린이집 거기만 하겠다고 하는데도 다 달라붙어서 그거 안 하겠다라고 다 그랬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뚝이 무너지면은 이제 확 무너질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그냥 필사적으로 막는 것 같은데. 근데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약한 것 같긴 해. 국민이 무조건 공부를 안 해. 국민이 무조건 욕 처지게 잘 그렇게 유튜브에서 했죠. 야, 아니 유튜브에서 하다가 조곤조곤 얘기했다. 아니 근데 그 복식 투쟁하다가 그 씨발 새끼들은 그렇더라고. 지금 어디서 뭐라고 이제 개새끼. 근데 나는 좀 의아했던 게 그랬던 분이 벙커 1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아니 그게 너무 괴리감이 있더라고. 그래도 되나?